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강의에서 ETF란 무엇인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매매 주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매매 주문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제로 매매 주문 방식이 거의 한 수십 개, 거의 한 100개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다만 우리나라에 활용되고 있는 매매 주문 방식이 한 10여 가지 정도 된다고 봐야 되고, 그 외에 선물, 옵션, 파생 거래라든지 주로 이제 선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회사의 트레이딩 툴에서는 조금 더 이제 거래 방법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래 방식이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는 대상은 이제 주식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걸 다 아실 필요도 없고 실제 활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주식 투자 하시면서 초보자들이 활용하실 이유가 거의 없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정가 주문이랑 시장가 주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주식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 텐데 나는 이 주식을 얼마에 사겠다라고 주문을 내는 겁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 1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나는 9,500원에 사겠다라고 주문을 걸어놓으면 그 밑에 이제 시장가보다 밑에 어디에 이제 주문이 들어가 있겠죠. 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요 가격에 팔겠다라고 하면 요 가격에 주문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정가 주문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몇 주를 사겠다라고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요 가격에 10주를 사겠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 시스템에 주문이 들어갑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소로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거꾸로 요 가격에 몇 주를 팔겠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게 100주인데 일단 30주를 요 가격에 팔겠다. 또 그 위에다가 30주를 더 걸어 놓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주문 가격과 주문 양을 정해서 주문을 내는 그게 이제 지정가 주문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가 주문이라는 것은 일단 알고는 계십시오. 시장가 주문이라는 거는 내가 일단 무조건 100주를 무조건 내가 사겠다. 가격을 떠나서 시장가로 무조건 사겠다. 시장에서 체결되는 가격이라면 바로바로 사겠다라고 내는 게 시장가 주문입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매도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살 겁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매수 주문을 잡아먹으면서 팔겠죠. 최저 매도 주문과 최고 매수 주문 사이가 갭이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아파트가 시세가 어떤 단지 아파트가 35억 정도 되는데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은 40억 원에 내놨고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30억 원에 내놨습니다. 그때 나는 29억 원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31억 원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주문이 들어오겠죠. 어떤 사람이 그냥 나는 무조건 사주세요. 시장 가격으로 그냥 무조건 사주세요라고 하면은 일단 나와 있는 매물이 자체가 45억짜리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사버릴 겁니다. 호가가 상당히 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팔겠다는 사람이 내놓은 가격이랑 사겠다는 사람이 내놓은 가격이 상당히 갭이 떠 있을 적에 잘못하면 시장가로 살 적에 상당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함부로 시장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보고 매매는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르면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서둘러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시장가 매매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함부로 할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조건부 지정가, 최유리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거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작 중요한 건 설명을 잘 없어요. 웬만한 책에. 제가 중요한 거 하나는 알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TS 매매 방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트레일링 스탑. 트레일이라는 것은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뭐를 추적하고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다가 멈춘다는 거죠. 트레일링 스탑.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샀습니다. 근데 요만큼 올랐습니다. 팔까 말까 고민됩니다. 그렇죠? 요거 먹자고 투자하는 건 아니야. 난 기다린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요만큼 더 올라갔습니다. 더 고민이 되겠죠. 이러다가 푹 떨어지면 이거 말짱 나야 어떡하냐. 불안감이 오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날 또 올라갔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조금 내려갑니다. 아이고, 뭐 팔았어야 되나? 지금이라도 팔까 막 고민이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갑니다. 그쵸? 그러면 섣불리 빠르게 팔 때는 어떨까요? 이익을 조금밖에 놓친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해서 푹 떨어졌을 적에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보완하는 게 트레일링 스탑 주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고점 올라갔을 적에 야, 더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서 20% 떨어지면 10% 떨어지면 나는 그것만 먹을게.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가격에서 요만큼 떨어지면 나는 팔아줘. 그렇게 주문을 하면 시스템에서 자동 매매를 합니다. 이 주문 방식은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해야 될 방식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TS 주문, 트레일링 스탑 주문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기법을 개발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호가창 같은 거는 어떤 방식으로 보면 될까요? 호가창을 보면 뭐 간단하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왼쪽에는 매도 주문이 있고 이제 오른쪽 밑으로 매수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매수 주문은 당연히 싸게 사겠다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거고, 매도 주문은 이제 위에 있겠죠. 비싸게 팔겠다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싸게 팔겠다는 사람 주문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주문 칸칸이 옆에 있는 숫자는 그 가격에 팔겠다는 주식의 수입니다. 매도 주문이랑 매수 주문이 표시가 돼 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전체 매도 주문 양. 그러니까 매도 주문을 한 전체 양. 그 다음에 맨 밑, 합계죠. 각각의 칸마다, 각각 가격대마다 매수 주문이 몇 주 있고 몇 주 있는데 이걸 전체를 합한 게 매수 주문량 합계가 있겠죠. 그래서 매도 주문량의 합계가 있고 매수 주문량의 합계가 있고 이걸 보면서 아,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의 거래 주문이 지금 쌓여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싸게 사려는 사람은 밑에다가 주문을 걸 거고요. 그렇죠? 비싸게 팔려는 사람은 위에다 주문을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변합니까? 가격은 분명히 움직일 텐데. 전부 팔려는 사람은 위에다가 주문을 걸어놓고 있고 살려는 사람은 밑에다가 주문을 걸어놓고 있다면 가격은 변하지 않죠. 체결이 되어야 그게 시가가 형성이 됐고 시가가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해야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것인데 현재 어떤 일정한 주문 가격을 놓고 팔려는 사람은 전부 다 위에다가 주문을 걸어놓고 살려는 사람은 전부 밑에다 주문을 걸어놓고 가만히 서로 노래만 보고 있으면 가격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가격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당연히 팔려는 사람이 이 가격에 안 팔리니까 밑에 있는 살려는 사람이 내놓은 가격을 갖다가 잡아먹으면서 내려가야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럼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만약에 살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에 있는 팔려는 사람의 주문을 먹고 올라가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맨 밑에 매도 주문량과 매수 주문량이 있는데 매도 주문량이 매수 주문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매도 주문량이 많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매도 주문량이 훨씬 많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누적 매도 주문량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팔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살려고 대기하는 사람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먹으면서 산다는 얘기죠. 줄을 서지 않고 먹으면서 사고 있으니까 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살려는 사람은 줄을 안 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서 바로바로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주문량이 작은 거죠. 매수 주문 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매도 주문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매수 주문량이 많으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매수 주문의 줄이 짧다는 거는 살려는 사람들 그냥 가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매도 주문을 갖다 계속 먹으면서 산다는 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겼다는 게 어떤 건가요? 그쵸? 대체 거래소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의 거래소는 뭐 해외에는 여러 거래소가 실제로 있습니다. 각 나라에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거래소가 유일한 주식 거래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대체 거래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국 거래소 외에 약간 이제 경쟁적인 보완적인 기능을 하겠다라고 해서 생겨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초보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거는, 이 한국 거래소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간이 9시부터 3시 반까지인데 8시부터 거래가 시작됩니다. 대체 거래소는 8시에 출근 전에 주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체 거래소는 저녁 8시까지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러니까 출근 전에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 퇴근하고 나서도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매 주문 같은 걸 할 때 초보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실수를 막기 위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호가가 공백이 클 수가 있다. 일단 지금 뭐 실수는 수도 없이 많은 초보자들의 실수가 있지만, 일단 호가창에서의 실수의 가능성 얘기를 하자면, 뭐 주문 입력 방법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우선 서두르다가 보면은 공을 하나 더 붙인다든지, 실제로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어처구니 없는 그 주문으로 해서 하루에 그냥 큰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제. 그 이의제기하고 어떻게 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문 넣을 적에 항상 신중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절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은 훨씬 크고 거래의 볼륨은 크다. 그냥 막 길을 쓰고 그냥 초단위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호가 공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 주문은 피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주문을 넣기 전에 항상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분봉만 보지 마시고 60분봉, 1봉도 좀 보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최소한 6개월, 1년 동안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물론 앞으로 이제 차트에 관한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작전을 짜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실용적인 내용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